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 사진 살면서 안 보신 분들 잘 없을 텐데요. 윈도우 XP 배경화면으로 언뜻 보면 컴퓨터 그래픽 같지만 실사 사진이라고 하여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인 찰스 오리어의 작품으로 행복이라는 제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 사진가인 그는 96년에 여친을 보러 캘리포니아를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찍었고, 사진이 예뻐서 코비스라는 사진 판권 업체에 올렸는데, 이 회사는 빌 게이츠가 세운 업체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모두가 알다시피 XP의 기본 배경 화면이 되었고 10억 명 이상이 본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 사진의 저작 권료로 그가 7천억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기도 했었는데, 해당 배경은 포도 농장으로 지금은 아예 관광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포도가 풍년일 때는 이렇게 우중충한 모습이지만, 이때는 해충 때문에 포도 농사에 실패해 포도 넝쿨이 모두 뽑힌 휴농기였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도 그대로 촬영을 시도하지만 그 느낌을 살리지는 못한다고도 합니다. 찰스 오리어는 이후로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경화면용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인생 업적 남겼던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패션업계 농락한 DC인입니다. 작년 8월 빈티지 갤러리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일이라며 사진이 올라옵니다. 글쓴이가 인스타에 지압 양말 신은 발 사진을 한 장 올리고 메종 마르지엘라의 신상 헬스타비 삭스입니다 라는 글을 쓴 건데요. 프랑스에서 최고급 린넨으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우수하고 프랑스육에서 뽕짝 트럭에서 구매했다는 드립도 함께 했는데, 웰컴이라고 하는 46만 팔로워의 패션 인스타그램에서 퍼가고 팔로워 2.6만의 아웃랜더 매거진에서도 해당 사진을 퍼가더니 데일리 패션 뉴스라고 하는 국내 유명 패션 인스타그래머 역시 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로워 수 474만을 자랑하는 하이스노비티까지 퍼가면서 점점 일이 커졌고, 이후로도 자카르타 스니커데이나 NCL 갤러리 등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패션 잡지나 인스타 계정들이 이 사진을 퍼가면서 마르지엘라 신상이라며 공유하는 등 진짜 마르지엘라 신상이라고 믿는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많아져 버리는데요. 결국 그는 진짜 메종 마르지엘라 공식 계정으로부터 DM을 받았다며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전문이 아닌 헬로 땡스까지만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활용 점정을 찍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보단 중간 전달 매체가 붙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대예술이라는 댓글이 인상 깊네요. 다음은 저녁 사진 신드롬입니다. 2020년 한 그래픽 아티스트는 트위터에 대전역에 갔는데 군인 한 분이 수줍은 얼굴로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없냐길래 냉 하고 찍어드리려는데, 요구사항이 대전역 중 대를 본인 머리로 가려 얼굴 옆에 저녁이라는 글자가 자막처럼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는 글을 그림과 함께 올렸었는데요. 이 트윗은 굉장히 많은 리트윗이 되었고 많은 페북 페이지에도 이 글을 퍼갔었는데, 한 예비역분이 혹시 오늘 오전 9시쯤이냐며 실제 사진과 함께 감사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짤로 만들어져 또다시 커뮤니티들에 퍼지기 시작했고,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도 해당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요. 옛날에도 대전역에서 저녁 사진을 찍는 예비역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후로 대전역은 나름의 저녁 사진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종종 군인들이 저녁 사진을 여기서 찍기도 했는데, 금강일보라고 하는 충청 언론은 노잼 도시 대전에 소소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핫한 콘텐츠가 등장했다며 대전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람 생명 살린 사진입니다. 올해 초 중국에선 허거집에서 문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엔 조금 이상한 무늬의 문어도 있었는데요. 박물 잡지라는 공식 블로그에 해당 문어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이 문어는 파란고리 문어라는 종으로 보고 1000배의 맹독을 가지고 있어 치명적인 데다가 이 독은 열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았냐며 가게 주인에게 이건 독이 있으니 빼라고 하라는 답변
대변을 달았었는데 다행히 글쓴이는 먹지 않고 치웠다고 하네요. 식당에서 이런 맹독 문어가 올라오는 게 레전드입니다. 2015년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죽음을 감지한 개가 동료 개를 껴안은 사진을 찍어 페북에 올리며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다음이 될 것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는데요. 이 사진은 3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두 마리 다 좋은 곳에 입양되어 갔다고도 합니다. 2016년 미국의 세르반테스 마시아스라는 남성은 수레를 밀고 가는 할아버지 사진을 찍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23년간 아이스크림을 팔아온 89세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를 도와달라며 고 펀드미에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애초 목표 달성 금액인 3,000달러는 페이지 개설 1시간 만에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3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 한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서울신문에서는 수레를 끌고 가다가 비를 피하지 못한 채 인도 턱에 앉아 비를 맞는 한 노인의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였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 증상으로 사진을 찍기 전날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고 사진을 본 딸의 친구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토리 쇼지로라는 소녀는 2005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과 사진을 한 장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관에게 경찰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경찰관은 흔쾌히 수락했고 경찰모도 벗어서 소년에게 씌워줬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 그 소년은 경찰관 시험을 준비하였고 시험 공부가 너무 힘들 때마다 액자 속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일본의 경찰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쇼지로 군의 아버지는 한국의 친절한 경찰관을 다시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와서 서대문 경찰서까지 방문하였고 해당 경찰관이 보령 경찰서에 정근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찰서로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본 경찰관이 직접 쇼지로 군이 근무하는 사가현 경찰 기동대에 직접 방문하여 11년 만에 둘은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국경과 나이를 너무 누정은 계속될 것 같네요. 첸 홍얀 역시 유명한데요. 그녀는 4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가난 때문에 의족을 할 수는 없었고 할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농구공을 다리 대신 썼다고 합니다. 2005년 인민일보 기자가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취재를 갔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묘기를 부릴 수 있다며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 사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그녀는 나름의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구공이 아닌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학교에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들었던 그녀는 원난성 수영팀에 입단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초반에는 주변 도움 없이는 물에 뜨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전국대회 3위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중국 국립장애인 올림픽대회에서 2개의 은메달을 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2011년 올림픽 예선에 출전하였을 때 농구공 발을 만들어준 홍리안의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그녀 역시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공부와 운동을 멈췄다고 하는데 다시 리우올림픽에 도전하여 4위를 하고 2019년에도 수영대회에 나가 은메달을 따고는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장애인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사진 한 장 올렸다가 완전 망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2020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갔다가 활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냈다고 하고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산호초에 앉아 사진을 찍어 페북에 올린 분은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대징역 10년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에선 멸종위기 상어요리를 해먹는 영상을 올렸다가 2200만 원의 벌금을 낸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초에서는 대게집에서 대게 사진을 누가 찍어 올렸는데 거기에 나온 대게가 너무 작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해 어업관리단에서 해당 식당을 찾아갔고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암컷 대게들은 마리당 5만 개가 넘는 알을 품고 있어 잡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SNS에 올리는 음식점 후기가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야생마 빌리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2013년 우메지마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발을 신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웃으며 찍은 사진을 퇴근 10분 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바를 비난하자 야생마 빌리 본사에선 우메지마점을 아예 폐점하기로 하였고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러시아에서는 치즈 공장에서 직원들이 우유통에서 목욕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이 공장에서의 치즈 유통을 전면 금지당하고 40일간의 영업 정지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터키의 우유 공장에서도 우유 목욕 사진을 찍은 직원이 바로 해고당하고 체포되기도 했다네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코모토모라는 젖병 회사의 직원이 젖병 사진을 올리며 가끔 빨기도 한다는 글을 써서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고 코모토모 본사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직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건 나만의 표현 방식이겠지만 올린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잘 고민한 후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